좀 쉬고 싶은 생각은 들었었고, 내가 이거를 다시 하라고 하면 하겠느냐라고 하면 다시 하긴 할 것 같은데,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내가 이걸 통해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하거든요. 그건 정말 누구와의 비교가 아니라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평생을 이걸 할 거면 지금 내가 거기에 가지 않았다 한들 나는 가고 있는데 굳이 이걸 왜 조급하게 생각하지? 좀 여유를 가지고 지금 좋잖아 라고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게 나에게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거다라는 그런 파운데이션을 견고하게 가질 수 있으면 일이 훨씬 더 쉬워지겠다 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제 이름은 잔청이고요. 미국에 한 20여 년째 살고 있는 1세대 이민자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고요. 하고 있는 일은 변호사로서 미국 한국에 걸쳐서 투자,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법률, 세무, 회계와 같은 이 전문가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세법 전문 변호사로 또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전혀 동떨어진 일을 하는 건 아니고, 텍스 플래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법만 활용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투자 상품과 같이 맞물려서 활용이 되는 거더라. 결국은 내가 어떤 쪽에서 일을 시작했건 간에 결과적으로 이 텍스 앤 파이낸셜 플래닝을 하는 데서는 하나로 묶이다 보니 그거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회사를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고요.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회사의 서비스 라인의 일관성이라고 하면 Help Your Success in America인데, 여러분들의 어떤 미국과 관련된 투자, 경제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가 서비스를 저희를 통해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성격인 거죠. 당시에 제가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해외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카투사를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당시에 20대 초반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잖아요. 두 개의 서로 다른 사회를 직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시기였었고, 영어도 많이 들었고 좀 큰 물에 가보고 싶다, 거기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복학을 하고 나서 1년 정도가 남았는데 취직을 하기 전에 그때는 뭘 할까 이런 생각에서, 당시에 미국 회계사 자격증이 한국에서 붐을 일으키는 그 초기였었어요. 그래, 나도 그러면 그거를 한번 해볼까? 한 1년 정도면 할 수 있다는데? 라고 해서 시작을 했었고, 근데 저는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했죠. 근데 그것도 뱅커로서 인베스트먼트 뱅킹 펌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일은 어카운팅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일이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시험은 그 해 5월에 다른 나라에 가서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나는 일이 굉장히 바쁘고 하는 일이 이것도 아니고 내가 앞으로 이 일 할 것 같지도 않았고, 이거 시험을 봐 말아 했었는데, 그래도 또 그간 준비한 게 있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고득점을 합격을 했지.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있었던 거야. 회계사 자격증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다시 돌아와서 미국에서 자리를 잡는 게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학교를 가는 것 또한 학위 과정을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미국에 자리를 잡는 데서, 그때까지 내가 미국에 살아본 적도 없고 사업을 하는데 익숙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 흘러 텍사스 어스틴, UT 어스틴이 마스터 프로그램에서 어카운팅, 텍스 이쪽을 하는데 그게 넘버1이라더라. 거기 들어가면 입학하기 전부터 이런 빅펌들이 리크루팅을 나온다더라. 바로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뒤돌아볼 것도 없이 그냥 바로 경영대학원 가는 점 그거 바로 보고 그 다음에 갔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갔었던 거예요. 절실해야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마스터 과정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 많이 있었단 말이죠. 마음가짐이 정말로 나처럼 미국에 남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얼마나 절실하냐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러면서 비자가 안 되니까 자리 잡기가 어렵다는 거,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HR 리크루팅 담당 매니저로도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미국 회사에 입사를 하려면 외국인이 핸디캡이 있다더라, 불이익을 받는다더라라고 하지만 실제로 아니거든요. 제가 경험했었던 거는 이 사람의 캔디더시가 충분하면 어떤 식으로든 찾아줬었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으니 일단 내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그거를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없겠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딱히 내가 실패해서 좌절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없는 이유는, 그게 없어서라기보다는 제 캐릭터일 수도 있는데 받아들여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을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이게 나한테는 이런 식으로 또 다음 단계로 가면 이게 나에게 있어서는 더 좋은 결과로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정말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처음부터 뜻한 바대로 항상 됐었느냐, 전혀 그렇지는 않았음에도 그게 나를 좌절시키거나 하진 않았어요. 항상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았고, 긍정적인,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절실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었고, 그리고 로스쿨을 마치더라도 계속 이런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미국에 진출하는 이런 사람들 또는 뭐 기업, 뭐 여러 경제 주체들의 이 인바운드 텍스 플래닝에 관련된 거를 하겠구나. 내가 너무 좋아하고 또한 내가 1세대 이민자로서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커리어라고도 생각했고, 그 전까지의 나의 어떤 과정이 이 길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거는 아마 확신을 했을 테니 뭐 어려워도 그냥 꾸역꾸역 했었던 거겠죠. 회사를 다니면서 굉장히 좋아했고 일을, 그리고 내가 잘한다라고도 생각했고 주변 사람들도 사실 그렇게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또 다른 것도 있었어요. 큰 회사를 다녔을 때 장점이라면 큰 거창한 프로젝트에 대해 내가 학교에서 배우고 공부한 것들을 정말로 어드밴스 플래닝으로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결국은 큰 회사는 효율성이잖아요. 나에게 기대되는 역할이라는 것,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다 보니 내가 뭔가를 더 나의 어떤 영향을 발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의 한계라는 것 또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죠. 그러면 스스로에게 이제 물어본 거지. A라고 하는 그 커리어 트랙을 계속 밟아갔을 때, 그래 그렇게 해서 5년이 지났을 때 그쪽으로 계속 해나간다라고 하면 이 B라는 옵션을 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느냐라고 물어봤고, 그에 대한 답은 후회할 것이다 였어요. 당시에 제 상황이 회사에서도 파트너 전 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간 거였었고, 그리고 로스쿨도 마쳤고 바시험도 이제 다 마쳤고 매듭을 지을 그런 시기였었던 거죠. 그래 그러면 해야지 라고 선택을 한 거였었고, 나름의 정당화 내지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봤었던 것이, 첫 번째는 한국이라는 나라, 나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시장 수요층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인이건 아니면 한국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데건 이쪽에서의 니즈가, 이 공급이 이 니즈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왜 그런 거 하니, 당시 2010년 이때는 한국의 레퓨테이션, 컨트리 레퓨테이션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난 생각을 했고, 그러면 하이엔드의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있는 게 정말 메이저 대기업 또는 정말 소수의 하이 프로파일러들만이 아니라 이게 미들 마켓으로까지 확대가 됐었는데 공급층은 그만큼이 커버가 안 되더라. 왜지? 라고 보면 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하나는 정말 전문가로서의 엑스퍼티스가 필요한 거잖아요. 역량이 필요한 거지. 그냥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경험이 필요한 거고, 다른 하나는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서적인 부분, 언어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 일과 일을 각각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만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에 반해 나는 누구보다도 한국 사람이고, 또 운 좋게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그런 커리어를 메인스트림에서 충분히 쌓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시장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잘 케어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마 겪어보셨을 거예요. 내 사안을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그거는 노동법 관련인데 난 노동법을 안 해. 그러니까 노동법 변호사한테 가서 따로 물어보세요. 아니면 이거는 이민인데 나는 이민 모르잖아. 가세요. 이거는 세금 관련된 건데 이거는 회계사님하고 확인하셔야 되니까 가세요. 고객의 입장에서 답답한 것은 내가 이 같은 얘기를 저기 가서 또 하라고? 그거 일단 싫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거를 한 통로로서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쪽에 가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게 되면 나의 케이스가 온전히 다 케어받지 못하는 빈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할 것 같았어요. 요 두 가지의 이 서비스 라인을 같이 가져가면 이것도 꽤나 설득력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많이들 찾아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프랙티컬한 관점에서 그 가능성도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거를 해보고 싶다는 게 같이 컴바인이 되다 보니 뭐 결정이 그렇게 어려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같이 뭔가를 만들어내서 같이 간다라는 것은 한 명의 전문가로서의 역량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것 같고, 또 그보다 훨씬 더 큰 운 역시도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운이 언제고 사람들한테 찾아올 텐데 그걸 또 내 것으로 만드느냐 못하느냐는 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 운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미리 노력하는 것 또한 각각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해야 될 부분일 것이고요. 사업으로서 성공시키는 것은 어떤 영향일까? 저는 답 없습니다. 지금도 스트럭을 하고 있고 한참 이렇게 잘 가다가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출렁이는 그런 터뷸런스의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고, 그러다 또 정신 차리고 다시 가기도 하고, 이 과정의 연속이 아닐까 싶고요. 나의 운과
나의 능력과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면 내가 원하는 그 그림까지도 갈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안 간다 해도 난 여전히 행복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니 그것 때문에 조급하거나 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이 생각은 해요. 정말로 조급하지 말자라는 생각은 하는 게, 생각하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못 가는 나의 모습에 지금 현실에 굉장히 좌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이었나 이 생각을 해서, 그 오래전은 아니 몇 달 된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내가 이걸 통해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하거든요. 그건 정말 누구와의 비교가 아니라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내 재산이 얼마건 간에 전혀 무관하게 나는 이걸 계속 할 거야. 평생. 그리고 나는 이건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나는 은퇴해도 뭐 별 관심 없어. 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건데,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내가 좋은 건데, 그러면 평생을 이걸 할 거면 지금 내가 거기에 가지 않았다 한들 나는 가고 있는데 굳이 이걸 왜 조급하게 생각하지? 좀 여유를 가지고 지금 좋잖아 라고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니 좀 더 너그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다시 불끈불끈 생각나는 때는 있죠.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나는 여기 지금 거기까지 못 갔을까? 다시 또 돌아가가지고 또 이걸 또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일까? 라고 하는데, 그건 뭐 내 깜냥의 한계일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인티미드를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미국 변호사 존 청이라고 하는 채널 주인입니다. 미국 생활경제라고 하는 게 사실 가장 플레인하면서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 채널을 지향하지만 정말 전문가 수준의 식견을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보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국 또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이 정도는 알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성격의 지금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딱 만들고 갔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 피보팅이 된 것 같아요. 뭔가를 내가 브랜딩을 하고 뭔가를 더 마케팅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는 You can come up with thousands of reasons in no time. 그렇잖아요. 안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이유는 충분히 금방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미국 사람이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었는데, 그 사람은 맨하탄에서 부동산 에이전트였어요. 지금 맨하탄에서 거의 뭐 넘버 5 안에 드는 그런 브로커리지 회사를 운영한 사람인데, 굉장히 동기부여도 되고 배울 점도 많고. 근데 딱 들었던 생각은, 가만히 있어보자. 저 사람은 맨하탄에서 몇 천만 불짜리 프로퍼티를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의 고객이 나의 고객보다 그런 프라이버시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몇 배는 높을 텐데, 저 사람은 지금 본인을 브랜딩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나는 뭐지? 유명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거 웃기지도 않은. 그래서 그 생각이 들고 나서, 그때도 서울 사무실이 있었으니까 나와서 이런저런 팀을 꾸렸던 거예요. 그리고선 해보십시다 해서 2020년 초에 첫 번째 브이로그가 나온 거야. 그리고 두 번째도 나왔어. 세 번째도 나왔어. 근데 그때부터 멘붕.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떤 걸 찍지? 아이디어 고갈. 무슨 일상에 대한 브이로그를 계속 찍을 수도 없는 노릇이.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미국은 특히 이 여러 지원책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뭐 체크 주는 것도 있고 실업수당 뭐 이런저런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짤막짤막하게 올렸어요. 사실 지금 와서 솔직히 고백하는 거지만 그게 우리의 전문 분야였냐? 아니에요. 모두에게도 새로운 거였었고 우리한테도 당연히, 왜냐면 그 한시법이잖아요. 아무도 몰랐던 그런 내용인데 저도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그러면서 10분씩 이렇게 올리는 것이 반응을 굉장히 일으켰죠. 그러면서 오늘의 이쪽으로 아이덴티티가 정해지게 된 배경이 된 건데, 저는 그걸 되게 고마워하는 것이 저도 스스로 더 열심히 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했고, 또 커뮤니티에 대한 봉사라는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가장 좋았던 부분은 10분짜리 영상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올리는 영상이 꼭 그 내용 자체보다도 그걸 전달하는 방식이나 그걸 통해서 이걸 보시는 분들에게 전해지는 나의 이미지가, 아, 저 사람은 이 일을 좋아하고 이걸 잘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안정감을 준 것 같아요. 그게 난 너무너무 고맙죠. 왜냐면 그거는 프라이스리스한 거잖아요. 나 이렇게 잘해요, 뭐 이렇게 정말 실력 있어요 라는 거를 뭐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전달된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Start with Why라고 하는 책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은 쉽게 어떤 대상을 정하고 그 대상을 내 업으로 삼는 데 있어서,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어프로치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다음으로 질문으로 하고, 그리고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생각조차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더라. 그러면 이게 파운데이션이 견고하지 않더라.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은 거꾸로 이 골든 서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Why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How, What으로 이어지는 퀘스처닝을
스스로에게 하면 좋겠다. 결국은 내 Y가 충분히 설득 가능하고 명분이 있는, 납득이 되는 그런 대상이라면 내가 앞으로 그걸 계속해서 해나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에게 있어서의 Y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저에 대해서의 Y라고 하면 지금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에 대한 거일 텐데, 내가 행복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나와 내 주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을 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대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의 삶이 반영되는 걸 텐데, 이러한 행복을 전달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커리어를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에게 그걸 물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게 나에게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거다라는 그런 파운데이션을 견고하게 가질 수 있으면 일이 훨씬 더 쉬워지겠다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아주 막 대단하게 뭐 이런 삶을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봤을 때 인트레스팅한 라이프를 살아오고 있다의 대상은 될 것 같은데, 제 영상을 통해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거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디깅 채널에 나오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인사이트 얻으시면서 본인의 삶을 풍요롭게 행복하게 만들어가는데 활용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